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 11월 4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의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전일 FOMC는 4회 연속 75bp 금리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이 파월 의장은 다음 회의나 그 다음 회의에서 금리 인상의 속도를 늦추는 속도 조절로는 시사를 하긴 했지만 최종 금리가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높을 수 있다라는 매파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에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세를 나타냈으며 유동성의 영향을 크게 받는 기술주들은 약세의 모습을 두드러지게 보여줬습니다.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4.75%까지 급등하기도 하였으며 10년물 국채 금리도 급등했고 30년물 국채 금리도 상승세를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페드가 12월 기준금리를 75bp 인상할 가능성은 52.8%를, 50bp 인상할 가능성은 47.2%를 나타냈는데 내년 3월 기준금리가 기존의 5에서 5.25에서 5.25에서 5.5로 높아질 가능성은 27.3%를 얘기하면서 기존보다 이 고점이 높아지는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날 영국의 중앙은행인 이 영란은행 역시도 75bp 금리 인상을 나선 점은 시장의 우려를 키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뱅크 오브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도 기준금리를 연 2.25에서 3%로 75bp 인상했다라고 밝혔는데 이는 영국이 기준금리가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이후 최고준에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제유가는 WTI 기준 88.17달러로 마이너스 2.03% 하락 마감하였고 채권 약세, 달러 강세, 금 가격은 급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들 하나씩 보면서 시장 상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국의 경제 지표들 나온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자면 미국의 서비스업 지표인 서비스 PMI 역시도 2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면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미국 고용시장 역시도 기존에 굉장히 좋은 모습에서 조금씩 아쉬운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이 빅테크 기업들부터 시작해서 이 채용이나 아니면은 해고를 좀 줄이거나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자연스럽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 채용이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권자 숫자는 21만 7천 명으로 월가 예상보다는 하회했지만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에 대한 우려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존재를 하겠죠. 물론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에 대한 얘기도 차근차근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시점이랑 나오는 숫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숫자랑 시기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이후 영상을 통해서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도 75bp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는 모습이 영국을 시작으로 이 EU 쪽에서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긴축을 계속해서 좀 가파르게 진행을 시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몇몇 지역은 속도 조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건 눈치 보기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금리 인상이 꼭 멈추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 숨고르기 정도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 쪽에 러시아 리스크는 계속되고 있어요. 젤렌스키가 G20에 푸틴 참석하면 우크라이나는 불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이 러시아를 중심으로 지금 이해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연스럽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가스나 이제 식량들을 무기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인정이나 이러한 부분에 호소를 하면서 최대한 자국에 유리한 이러한 이제 여론을 만들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자, 그렇게 이 둘에 대한 리스크도 계속될 것이다라는 건 감안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레고랜드발 사태가 조금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흥국생명,
이 생명보험사 쪽에서 콜옵션을 연기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 전체적인 채권 시장에 다시 한번 불똥이 튀는 이러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생명보험이라고 하면은 이금융권 중에서도 굉장히 탄탄한 이러한 인식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건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보다 더 힘을 많이 실어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국의 레고랜드 발에서 시작된 이러한 유동성 위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요게 빠르게 잠잠해질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는 게 저는 올바른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돈이 없다 보니까 PF나 여러 가지 부분들 기존에 이제 계획하고 있던 사업들도 올스톱이 되든가 중단이 되는 이러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건설이나 이런 쪽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올해부터 실적이 줄어드는 모습을 몇몇 그룹들에서는 확실하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달러 역시도 계속해서 이제 강달러가 유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FOMC가 금리를 올렸죠. 그리고 한국의 금통위 역시도 금리를 따라서 올릴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12월 달입니다. 미국은 FOMC가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거예요. 근데 한국은 12월 달에 금통위가 없어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미국이 고금리를 한 달 정도는 더 유지를 할 것이다라는 것이고, 우리 비슷한 사태를 최근에 겪어봤잖아요. 10월 달이었나요? 한 달 딱 기다리는 동안 달러가 계속 올라갔고, 주식시장 계속 빠졌죠. 다시 한번 비슷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조심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달러가 당연히 계속해서 비싼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몇몇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여객 수요가 뭐 증가를 했고 비교적 이 한국 쪽이 달러가 싸다 보니까 외국인이나 이런 쪽에서 봤을 때 나쁘지 않게 생각이 드네. 가격적인 부분에 메리트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실적이 올라가는 이런 것도 이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렇게 대한항공 같은 기업이 있다면 반대로 항공 쪽에서도 이 달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까 재무제표상으로는 완전히 박살이 나가지고 주가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받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업계뿐만 아니라 다른 쪽들 역시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달러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랬을 때 우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안 하는 게 가장 좋다. 그것보다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하지 말고 나중에 조금 안전세 들어갔을 때 그때 들어가도 저는 늦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전력 시장이 계속해서 이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이 아무래도 전력 독점이다 보니까는 가격을 올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적자가 눈덩이로 이제 불어나다 보니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어서 이제 전력 시장에 경쟁을 도입을 시키겠다라는 정부의 의견이 있는데 근데 이걸 지금 한다라고 해가지고 원자재 가격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을 때 과연 한국전력의 적자는 줄어들 수 있겠지만 이제 전력 가격 안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생산 단가가 비싼데, 석탄 떼는 거 아니면은 그거 안 되거든요. 근데 정부가 석탄을 떼게 허락을 해주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발전소야 허락을 해주겠죠. 근데 새롭게 지금 시기에 석탄 발전소를 건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에서 얼만큼의 도움이 될지. 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한국형 표준 가스 복합 연내 계약을 한다라고 하면서 가스 터빈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수도 터빈 역시도 이야기를 슬그머니 이야기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수도 생태계나 가스 생태계가 한국에서는 계속해서 커질 것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가스 이야기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일까라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여전히 러시아에서 싼 가격으로 가스를 수입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러시아랑 지금 한국은 절대로 이 어긋나면 안 된다. 만약에 한국에서 어긋나면은 우리나라도 가스 비싸게 사와야 되기 때문에 이 물가 박살난다. 큰일 난다.
이거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전지주 달리는데 반등 틈타 발 빼는 개미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개미들 계속 발 빼는데 2차 전지 올라간다? 그런데 외국인이랑 기관은 계속 산다? 더 간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사우디에서 제2의 중동붐 얘기 나오고 있는데 여기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계속해서 좀 공을 많이 들이는 이러한 지역이다 보니까 수혜를 좀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건설, 다양한 부분의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건설만 보는 게 아니라 좀 넓게 보는 거 이제 하면 좋을 것 같고, 사우디뿐만 아니라 지금 기름이랑 가스 가격이 워낙 좋다 보니까 중동에서 돈 많은 국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엮여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은 그 이외의 국가들도 조금 확장을 해서 생각을 해보는 그런 것들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올해 좀 많이 추울 것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초겨울, 가을의 끝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많이 추워진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독감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올해 한 해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먼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가 미리미리 올려드리고 저도 이제 공부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한번 보면서 나도 한번 같이 공부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서 여기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솔직히 여기 들어오신다고 해서 제가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저도 공부하는 김에 여러분들께 이런 거 한번 같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에너빌리티 어제 반등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가나 싶었는데 약간 속도를 못 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나오는 내용들만 놓고 본다면 좋습니다. 되게 좋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요거를 집중해서 보면서 수급이랑 차트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 가지고 왔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시장 정리에서도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국형 표준가스복합 연내계약 수소토빈도 곧 진행을 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완전 수소터빈은 좀 아직 기술 개발이 덜 됐어요. 그래서 가스랑 수소를 어느 정도 섞어가지고 혼소,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터빈이 어느 정도 이 가스터빈 다음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내용이 굉장히 긍정적인 이유가 뭐일까 이걸 생각을 해보면 국내를 기준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솔직하게 원전이나 이런 쪽보다요 가스 터빈의 수주 실적이 훨씬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을 먹여 살리고 있는 것 중에 절대 포기 못한다라고 하면 가스터빈은 무조건 낄 수밖에 없어요. 해상풍력 1등이니 뭐니 가스터빈한테 안 됩니다. 그리고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로 놓고 보잖아요. 그래도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이게 상용화도 되게 힘든 기술이고 몇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주목도가 올라가게 된다면 에너빌리티 해외 수주도 계속 증가를 하면 증가를 하지 감소를 하기는 힘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기가 괜찮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스 쪽 같은 경우에는 단가 자체도 괜찮고 매출의 증가율 역시 매우 좋을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호재 이렇게 분류를 하고 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것이죠. 자, 그리고 그 해상풍력 쪽에 대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이번에 덴마크의 오스테드와 함께 해상풍력 사업을 협력한다라는 내용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서 2030년까지 베트남 구조물 공급을 확정짓는 이러한 업무 협약을 진행했다라고 하는데 일반 이 대지에서의 이제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지멘스였나요? 거기랑 이제 협약을 맺고 자, 이 덴마크 오스테드와는 해상 풍력의 협약을 맺는다. 그러면 일반 땅이랑 이 해상 풍력까지 전부 전천후로 커버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가장 큰 파이라고 볼 수 있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직접적으로 직진출하는 게 힘들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유럽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당연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약간 1.5배 수준으로 이제 좀 뒤늦게 시작을 한다라고 치더라도 그 뒤에는 결국에 아시아나 이런 지역에서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친환경 하면서 자국의 경쟁력을 낮추는 상황에서 아시아나 이런 데서 친환경 안 따라가면서 되게 좀 공해 많이 일으키면서 한다라고 하면 얘네가 니들 수출할 거야? 우리 안 받아줄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쪽이 이제 시간이 조금 흘러서 갔을 때 좀 나중에 야 일단 여기 선반영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차례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두산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냐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의 매출은 증가하는 건 좀 적을 수 있어도 나중에는 분명히 이건 긍정적인 뉴스로 연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이랑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나온 내용들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봅니다. 다만 어제도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서 마이너스 찍히게 된다면 내일 떨어져도 이상할 게 없다고.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나오니까 올라가려고 해도 못 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전히 이 둘은 리스크로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외국인이랑 기관 매수가 다시 들어오기 전까지는 조심해야 된다. 현재 위치에서 추가적으로 빠지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이거 장 끝나고 봤는데 마이너스인 줄 알았던 게 플러스로 바뀐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야 여기서 왜 샀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이평선들까지 생각을 했을 때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수급은 요 두 가지 꼭 살펴보시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차트를 봤을 땐 지지라인 순서부터 한번 보자면 일단 제일 먼저 볼 지지라인은 현재 위치에서 그동안은 21선을 집중해서 봤다면 이제는 11선을 봐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마지노선 최악까지 봤다면 주봉과 월봉상에서 우리가 보던 요 아래쪽에 있는 이러한 60개월선이나 240주선을 보긴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일단 지금 상황에서 거기는 멀고 거리상 멀잖아요. 이만큼 또 언제 떨어지고 있어. 자, 일단은 현재 추세상으로 어느 정도 방향이 돌고 있기 때문에 11선을 최우선적으로 보는 게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21선 뭐 이탈 안 하더라도 21선 쪽에서 위치 다시 21선에서 지지만 해준다면 뭐 11선 조금 이탈한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는 가늠을 하면서 봐도 될 것 같고 자 그런 다음에 현재 위치에서 이제 횡보해주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급이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저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일단 61선이 첫 번째 목표가 되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61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120? 아니죠. 480과 현재 240선 부근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여기가 그 다음 저항 목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쭉쭉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전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예전에 이제 11선 돌파를 못했을 때는 여기 돌파했을 때 21선까지 보자 했는데 21선 돌파하고는 61선까지 보자 했는데 얼추 다 맞았잖아요. 근데 61선을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이렇게 반등하는 그림이 과거에 이제 몇몇 보이긴 했지만 솔직하게 그렇게 인상 깊은 모습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밖에 이 시도가 거의 많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이때랑 지금이랑 다른 부분은 요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래쪽에 이렇게 깔아주는 이평선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깔아주는 부분이 좀 약하죠. 그래서 이제 위쪽에 돌파 시도를 하더라도 이전과 다르게 힘이 조금 약할 수도 있어가지고 일단 그 이상을 보자라는 게 아니라 일단 481선까지 일단은 보고 그 다음에 맞춰서 대응하자라고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는 건데 일단 제 입장에서는 영상 계속 찍고 하는 만큼 애착도 들었고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트나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호재가 하나만 좀 나와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네요. 그럼 총정리의 마지막으로 한번 하면서 마치도록 하면은 현재 위치에서 뭐 특별하게 볼 거 있나? 일단 21선도 좋지만 이제 조금 사심 들어가서 11선 지지 전까지는 조금 편하게 봐도 될 것 같다. 자, 그 다음으로 목표로 잡는다면 61선 보고 여기까지도 돌파를 한다면 481선까지 보자. 그리고 이러한 상승을 가장 강하게 좀 만들어줄 수 있는 건 역시나 수급.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다. 이렇게 말씀드리며 이것들 꼭 여러분들 다시 참고하시면서 도움 얻어가시길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